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국 여행을 가서 식당에 앉았는데 메뉴판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영어 한마디가 안 나와서 눈치만 보던 순간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당황했죠. 그런데 아시죠? 요즘 우리 나이에도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건강하실 때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시라고 자녀분들도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가면 언어 때문에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처음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음식점에서 주문하려고 해도 뭘 가리켜야 할지 모르겠고 점원분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어요. 아들한테도 부탁하기 미안하고 그렇다고 통역 가이드를 따로 쓰기엔 비용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을 혼자 다녀왔는데 현지 식당에서도 자신 있게 주문하고 심지어 현지 분들과 간단한 대화까지 나눴어요. 마법 같은 비결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시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써보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추천해드린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시만요. 혹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기 싫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에서 언어 걱정 없이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말하기 번역기 앱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번역 앱이라고 하면 글자만 번역해주는 줄 아실 텐데 요즘엔 말까지 번역해주는 신기한 앱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앱은 구글 번역기인데요. 이 앱을 핸드폰에 설치만 하면 내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바로 외국어로 번역해서 소리까지 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앱이 헐로라고 대신 말해주는 거죠. 정말 마치 통역사 한 분을 데리고 다니는 기분이에요.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앱을 실행하시면 화면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흰색 부분은 내 말, 초록색 부분은 상대방 말로 구분돼서 서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씀하시면 바로 번역이 돼요. 제가 실제로 일본 라멘집에서 사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앱에다가 된장라멘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앱이 미소라멘 오이토츠 쿠다사이라고 일본어로 번역해서 소리까지 내더라고요. 점원분이 바로 알아듣고 주문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점원분이 뭐라고 일본어로 물어보시면 그 소리를 앱이 듣고 바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줘요.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어르신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외국인 앞에서도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만 써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세요. 저도 처음엔 쑥스러워서 망설였는데 막상 써보니까 외국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좋은 점은 정확도가 정말 높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식 주문하고 길 묻고 간단한 쇼핑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앱의 정말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기능인데요. 혹시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해외 가면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로밍 요금도 부담스럽고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 번역 앱들은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하면 인터넷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일본 여행 준비할 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일본어 언어팩을 미리 다운받아 놨어요. 용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한 100메가 정도였나요? 요즘 핸드폰 용량으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시골 마을에 가서 인터넷이 잘 안 터질 때도 문제없이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일본은 지하철이나 지하상가가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핸드폰 신호가 약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번역기가 잘 작동했어요. 언어팩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번역 앱을 열어서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오프라인 번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언어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어디를 여행 가든 미리 그 나라 언어팩을 다운받고 갑니다. 태국 갈 때는 태국어, 베트남 갈 때는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요. 준비만 해두면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오프라인에서도 음성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어도 내가 말하는 걸 번역해서 소리로 들려줘요. 물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충분히 실용적이에요. 한 번은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 길을 잃었는데 현지 할머니께 길을 물어봤어요. 인터넷도 안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오프라인 번역기 덕분에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분도 신기해하시면서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말하기 번역은 해결됐는데 글자로 된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다음 방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은 카메라 번역이에요. 이건 정말 마법 같은 기능이거든요. 카메라로 글자를 비추기만 하면 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삼성 갤럭시 폰을 쓰시는 분들은 빅스비 비전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카메라 앱을 켜시고 빅스비 비전 버튼을 누르시면 번역 모드로 바뀝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번역 앱에서 카메라 번역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제가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정말 유용했어요. 스페인 레스토랑에 갔는데 메뉴판이 전부 스페인어더라고요. 그냥 카메라로 메뉴판을 비췄더니 파에야라고 써있는 부분이 바로 해산물밥 요리라고 한글로 번역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움직이면 글자들이 하나씩 한글로 바뀌어서 보여요. 마치 투명한 한글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확대 기능도 정말 유용해요. 메뉴판에 작은 글씨나 식당 벽에 붙어있는 작은 안내문까지도 확대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작은 글씨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이 기능 덕분에 돋보기 없이도 잘 볼 수 있었어요. 음식 메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기념품 가게의 가격표, 박물관의 안내문, 호텔 방 안의 이용 안내서, 심지어 약국에서 산 약 봉투의 복용법까지 전부 번역이 돼요. 한 번은 이탈리아 약국에서 두통약을 샀는데 복용법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메라로 비춰보니 하루에 몇 번 식사 전에 먹으라는 내용까지 다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번역의 또 다른 장점은 사진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돼요. 집에 와서도 천천히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쇼핑할 때 정말 유용해요. 제품 설명서나 성분표 같은 것도 다 번역이 되거든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살 때 성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카메라로 비춰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읽는 것도 해결됐는데 메시지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 번역 기능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기능인데 알고 나면 정말 편해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입력하는 창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번역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번역 기능을 켜두시면 메시지 입력창에 번역 버튼이 생겨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내가 한국어로 메시지를 쓰고 번역 버튼을 누르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원하는 언어로 바뀌어서 전송돼요. 받는 사람은 번역된 외국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외국인이 보낸 외국어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지를 길게 눌러서 번역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한글로 번역되어서 보여줘요. 정말 간단하죠? 제가 실제로 호텔 예약할 때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본 호텔에 직접 카톡으로 문의를 했어야 했는데 처음엔 어떻게 일본어로 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번역 기능을 써서 호텔에 오후 3시에 도착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쓰고 번역 버튼을 눌렀더니 바로 I will arrive at the hotel at 3pm으로 바뀌어서 전송되더라고요. 호텔 측에서도 영어로 답장을 보내왔는데 그 메시지를 길게 누르고 번역을 누르니까 바로 한글로 번역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체크인 시간이 3시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기능이 특히 유용한 때가 픽업 서비스나 투어 가이드와 연락할 때예요. 현지에서 공항 픽업을 예약하면 기사님이나 여행사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럴 때 언어 걱정 없이 소통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태국에서 코끼리 투어를 예약했는데 가이드분이 태국어와 영어가 섞인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번역 기능으로 확인해 보니 날씨 때문에 투어 시간이 조금 변경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덕분에 일정을 미리 조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기능의 좋은 점은 번역 정확도가 꽤 높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히 간단한 안내나 약속 잡기 같은 실용적인 대화에는 정말 유용해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 호치민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 일정을 따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조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베트남어와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메라 번역 기능으로 메뉴판을 비춰보니 쌀국수, 반미, 볶음밥 같은 음식들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조식을 먹고 나서 호텔 프런트에 가서 근처 관광지를 물어봤어요. 직원분이 영어를 조금 하시긴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 번역기를 꺼내서 전쟁박물관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앱이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소리를 내더니 직원분이 바로 알아듣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박물관에 도착해서는 입장권을 사야 했는데 입장료가 베트남 동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메라로 가격표를 비춰보니 한국 돈으로 약 5,000원 정도라고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했더니 직원분이 뭔가 설명을 하시는데 말하기 번역기로 들어보니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현지 음식점에 갔는데 완전히 베트남어로만 된 메뉴판이었어요. 카메라 번역으로 메뉴를 보니 분짜, 반새우, 짝과 같은 베트남 전통 음식들의 설명이 다 한글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분짜가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는데 말하기 번역기로 분짜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바로 주문이 되었어요. 오후에는 쇼핑을 하러 벤탄 시장에 갔어요. 기념품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베트남 동화로 되어 있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카메라로 가격표를 비춰보니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편했어요. 그런데 가격 흥정을 해야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원래 가격보다 깎아서 사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말하기 번역기로 조금 깎아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상인분이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데 번역해보니 얼마까지 낼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값 정도 제시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가는데 택시를 타야 했어요.
기사님께 호텔 이름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베트남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기에 오오 호텔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기사님이 바로 알아듣고 출발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번역 기능들을 활용하니까 언어 때문에 불편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여행에 필요한 소통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특히 좋았던 건 현지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나 음식점 직원분들과 날씨 이야기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번역기 덕분에 여행이 훨씬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유용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그랩이라는 앱인데요. 이건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하는 교통 앱이에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 소통 없이도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도로 찍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글로도 검색이 되고 유명한 관광지들은 다 등록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태국 방콕에서 사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왕궁을 구경하고 나서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택시를 어떻게 부를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랩 앱을 열어서 차이나타운이라고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현재 위치에서 차이나타운까지 경로와 예상 요금까지 다 보여줘요. 더 좋은 건 미리 결제 방법을 등록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등록해 두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현금 계산이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얼마를 줘야 하는지 거스름돈은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말이에요. 그랩의 또 다른 장점은 차량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가 오는지, 번호판이 뭔지, 기사님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엉뚱한 차를 타는 일이 없어요. 안전한 거죠. 요금도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일반 택시는 미터기를 쓰는데 가끔 멀리 돌아가거나 요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랩은 앱에서 미리 요금을 정해주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랩은 택시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도 해줘요. 그랩푸드라는 서비스인데 현지 음식을 호텔 방까지 배달 주문할 수 있어요. 메뉴도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 쉽고 가격도 미리 나와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호텔에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랩푸드로 쌀국수를 주문했는데 30분 만에 뜨끈한 쌀국수가 호텔 방까지 배달되더라고요. 결제도 자동으로 되고 배달 기사님과 언어 소통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런 앱이 정말 유용해요. 현지에서 길을 헤매거나 바가지를 쓸 걱정이 없으니까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여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앱 설치는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미리 등록해 두세요. 현지에서 급하게 하려고 하면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알려드린 해외여행 꿀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하기 번역기 앱이었죠. 구글 번역 같은 앱을 설치해서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외국어로 번역해서 소리까지 내주는 정말 신기한 기능이에요. 외국인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마치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는 기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언어팩을 미리 다운받아 두면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카메라 번역 기능이었습니다. 메뉴판이나 간판, 안내문 같은 글자들을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바로 한글로 번역되어서 나타나는 정말 마법 같은 기능이에요. 갤럭시 폰의 빅스비 비전이나 구글 번역 앱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작은 글씨도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약 봉투의 복용법까지도 번역이 되니까 정말 안심이 되죠. 세 번째는 카카오톡 번역 기능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카톡에서도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가 쓴 한국어 메시지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외국어 메시지를 한글로 번역해서 볼 수도 있어요. 호텔 예약이나 현지 가이드와의 연락에서 정말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보너스 팁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하는 그랩 앱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같은 서비스인데 언어 소통 없이도 택시를 부를 수 있고 미리 카드를 등록해 두면 자동 결제까지 되니까 정말 편리해요. 음식 배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호텔에서 편안하게 현지 음식을 맛볼 수도 있다고 했죠. 이 네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정말로 해외여행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외국어 때문에 주저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니까 여행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손주들이 쓰는 스마트폰 기능들을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기능들을 쓰다 보면 젊은 기분도 들고 자신감도 생겨요. 이제는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주저하지 마세요.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물어보시거나 Nice to meet you라고 말해보세요. 번역기가 있으니까 더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언어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제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능들을 쓸 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여행의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웃으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하실 때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세요. 기술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언어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용기 내서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여행이 훨씬 즐겁고 당당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